네고메드의 원창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외교 협상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프랑스가 145년 동안이나 보관해왔던 외규장각 도서 297권 중 1차본 97권을 우리나라에 반환했습니다. 매우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외규장각 도서 279권의 의궤는 국내에도 필사본이 없는 30권의 유일본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의궤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선 왕조 당시에 왕실이나 국가 각종 행사의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의식 절차, 진행, 유공자에 대한 보상 등의 사실을 정리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궤가 한 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온 국민이 갖은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해와서 그 결실을 맺었는데 협상의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외교 협상 사례를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66년 10월 병인양요가 발생했습니다. 흥성대원군이 천주교 탄압을 하면서 프랑스는 로저 제독이 함대 7척을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로저 제독의 요구를 묵살하고 훈련대장 아래 순무영을 설치해서 무력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은 프랑스 군대를 기습해서 프랑스군 3명을 죽이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해군은 40여일 만에 물러나면서 은괴 19개를 탈취하고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의 340종의 도서 등을 약탈해 갔습니다.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에는 총 6,130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프랑스군은 약탈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때 340종의 외규장각 도서들은 불법으로 반출되어 오랫동안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이제 외규장각 도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서의 발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속닥 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우리 조선시대의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박병선 박사는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과 고등교육원에서 각각 역사학과 동기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 박사는 대학 은사인 역사학자 이병도 교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학도로서 프랑스 유학을 가면 병인양요 때 빼앗긴 책을 찾아보아라.
라고 미션 같은 말을 듣습니다. 박 박사는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해서 1927년부터 13년간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직지 심체요절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죠.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외규장각 의궤 297권은 1975년도에 발견됐는데 당시에 그 베르사유 별관 파손 서적 보관 창고에서 중국 서적으로 분류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병선 박사는 의궤의 존재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198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해직됩니다. 그러나 박 박사는 프랑스 정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매일 빠짐없이 찾아가 10년 동안 297권 의궤의 목록과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의궤에 반한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박 박사는 미혼으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에 평생을 바치고 83세의 나이로 타계하였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규장각 도서의 본격적인 반환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1991년 서울대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다음에 1992년 7월에 프랑스를 대상으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9월 프랑스와 미트랑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고속철도 부설권을 수주하기 위해서 방한했는데요.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휘경원 원서 도감 의궤 한 권을 돌려주면서 외규장각 도서에 반한 의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가 고속철도 부설권을 수주한 후에 외규장각 도서는 약속과 달리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4년 11월에 영구대여 협상은 무산되었던 것이죠. 이제 양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1998년 4월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도서 반환은 민간 전문가에게 협상을 위임하자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 대통령은 2000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필사본이 없는 63권을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 형식으로 2001년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2001년 7월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양국 대표는 프랑스의 외규장각 어람용 도서, 임금이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비어람용 복본을 상호 교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가 교환 방식은 국내의 여러 소장기관과 학계의 반발로 정부는 민간의 협상안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약탈당한 문화재를 교환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리고 학계의 반발도 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도서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첫 결과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05년 유일본 30권에 대한 디지털
복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는 잠정 조치를 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등가 교환 방식보다도 오히려 한 발 물러선 협상안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 프랑스 간 협상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반환에 앞서 우회로 협상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0권의 디지털 복사본을 건네받은 것은 프랑스 정부가 협상 종결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편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움직임입니다. 문화연대가 2007년 1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프랑스 행정법원에 외교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죠. 파리 행정법원은 2009년 12월 외교장각 도서 반환 소송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연대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2010년 2월에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부응해서 2010년 3월에 한국 정부도 약탈 도서에 대한 연구 대여 방식을 프랑스 정부에 공식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측은 강탈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를 남길 경우 다른 나라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관계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자, 이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 사르코지 대통령은 한국과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외교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0년 한국 정부도 연구 대여라는 용어를 포기하고 일반 대여 방식을 추진하면서 협상이 급무사를 타게 됩니다. 프랑스가 국내법상 문화재 반출에 연구 대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점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죠. 정부는 실용적 관점에서 대여 형식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기간이 도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외교장각 도서 반환의 협상이 최종 합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에 외교장각 도서 5년 단위로 대여를 갱신하는 그런 합의를 양국 대표들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러한 협상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때 외교장각 도서를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 형식으로 한국에 돌려주기를 합의했습니다. 합의 이후에 프랑스 내에서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또 외교장각 도서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해서 이 실무 협상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었지만도 그래도 20년간의 긴 협상에 큰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외교장각 도서 297권은 2011년 4월 14일 1차본 75권의 반환을 시작으로 5월 2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국내에 반환되어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협상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재미있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외교장각 도서 반은 외교 협상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사례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